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고조 사토루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는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고조가 세상의 모든 주령들을 통제하기 위해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 한 몸에 공존하게 되며 백귀야행을 일으킨 게토를 스쿠나가 처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일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의 몸에 있던 스쿠나가 유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간 뒤 그를 향해 손가락을 튕기며 카이를 시전했는데 어째선지 참격이 날아가지 않았고 스쿠나의 내면에서는 고조가 유관을 부릅뜨고 이제 그만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하며 스쿠나를 쳐냈죠. 스쿠나는 그의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표정으로 물러났고 고조는 게토의 죽음을 보고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싸움을 보고 난 유타는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 더욱더 단련을 했고 결국 리카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죠. 그리하여 유타는 교토 고전과의 교류에서 혼자 교토 고전의 모든 학생들을 발라버릴 정도였고 그렇게 유타는 특급 술사로서의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유지했고 주술계 상층부의 의뢰를 성실히 받으며 해외로 잠시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신입생으로 토우지의 아들인 메구미가 들어오게 되었고 메구미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은 뒤 그 정보를 따라 어떤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컬트 동아리에 철없는 학생 몇 명이 스쿠나의 손가락 붕대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주령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들어 함께 있던 이타도리 유지라는 소년이 그 주령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메구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인질로 잡혀있는 학생들을 신경 쓰는 바람에 빈틈이 생겨 주령의 공격에 당하고 말았죠. 그때 한 주령이 스쿠나의 손가락을 집어삼키려고 했고 메구미는 주령이 그걸 삼키면 안 된다고 소리쳤더니 이타도리가 뛰어가 그 손가락을 대신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령들이 모두 폭발하듯 터져버렸고 이타도리 앞에는 어느새 고조가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고조는 미리 사과하겠다고 한 뒤 이타도리의 폭부를 툭 쳤고 이타도리는 우욱하며 곧바로 손가락을 토해냈습니다. 고조는 이타도리에게 이건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며 손가락에 묻어있는 이타도리의 침을 메구미의 옷에 쓱쓱 닦은 뒤 이건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며 가져갔죠. 이타도리는 사실 이번 일에 휘말린 것뿐인 학생이었기에 이번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메구미의 부탁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노바라라는 여학생이 고전에 전학 오게 되었는데 고전은 최근 들어 스쿠나의 손가락과의 공명이 자주 일어난다는 걸 알았고 그 손가락에 이끌린 주령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내팽겨치고 우선적으로 그 손가락을 회수하러 다녔죠. 물론 고조도 특급 술사였기에 주술계 상층부에서 따로 임무를 내려줬지만 고조는 그 임무를 하지 않고 스쿠나의 손가락만 찾으러 다녔기에 상층부 술사들은 매우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실력적으로 압도적인 고조이기에 상층부 술사들은 함부로 고조에게 뭐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어떤 소년원에도 주령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고조는 그쪽에서 스쿠나와 공명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가 특급 주령을 마주치게 되었죠. 그 특급 주령은 고조를 발견하자 빠른 속도로 뛰어와 공격을 했지만 고조의 무화한에 쉽게 막혀버리고 말았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던 그 주령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의 고조는 내면의 스쿠나에게 너의 손가락을 먹은 주령들은 원래 저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거냐고 조롱했고 스쿠나는 그에 씩 웃으며 확실히 내 손가락을 먹은 내 녀석의 지능도 떨어지는 거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받아쳤죠. 그 뒤 고조는 아카 한 방으로 그 특급 주령을 터쳐버렸고 손가락을 회수한 뒤 몸 안에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손가락을 흡수할 때마다 깝쳤던 스쿠나가 잠잠했고 고조는 자신과의 격차를 깨닫고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된 건가 싶었죠. 그렇게 며칠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주령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고 차에서 내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걸어갔는데 고조의 예상에 맞게 그 주령은 고조를 따라와 화염술식으로 공격을 해댔습니다. 고조를 공격한 것은 조고라는 이름의 특급 주령. 조고는 현대 최강의 술사라고 불리우는 고조를 상대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먹히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죠. 그런데 고조는 이 주령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주령을 통제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그 주령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잠시 놀아줬는데 조고는 그런 고조를 보며 개빡치게 되었고 자신의 술식을 마치기 위해 영역 전개를 시전해 고조를 끌어들였습니다. 고조 안에 있던 스쿠나는 무한 술식만을 믿고 방어를 하지 않다가 꽤나 강한 영역 안에 갇혀버렸으니 이 싸움은 고조가 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조가 여기서 죽으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지기에 내가 도와줄 테니 몸의 주도권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뭔 개소리냐고 넌 구경이나 하라면서 영역 전개 무량 공처를 시전했죠.
고조의 무량공처는 조고의 영역을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렸고 조고는 필중 효과에 걸려 무력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고조의 무량공처의 성능을 보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영역까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손가락을 다 찾는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고조는 내면의 스쿠나에게 설마 내가 영역 전개도 못 쓸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라며 스쿠나의 속을 팍팍 긁었고 스쿠나는 내 영역에 비하면 내 녀석의 영역은 하등하다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멀리서 조고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미가 술식을 쓴 뒤 조고의 머리통을 들고 빤스런을 했죠. 하나미는 고조가 갑자기 한눈을 팔고 있어서 가능했다며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면 이대로 그가 소멸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조는 스쿠나에게 네가 말을 걸어서 저 녀석들을 놓쳤다며 푸들거렸고 스쿠나는 그런데 저 주령들은 동료처럼 행동했는데 저런 주령이 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고조 역시 확실히 특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저런 주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편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교토 고전과의 교류회가 열리게 되어 고전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것을 참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전 전체에 장막이 펼쳐지게 되었고 고조가 그 장막 안을 들어가려고 하자 결계가 거부를 했죠. 고조는 그 장막이 오로지 자신을 막는 용도로 쓰였다는 것에 저번처럼 자신을 노리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면의 스쿠나가 이 정도의 결계도 못 푸는 거냐고 조롱했고 고조는 꽤나 복잡한 술식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내 주력만 맡고 있어서 그렇다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스쿠나가 지금 그 고전 안에는 저번에 만났던 특급 주령이 있다고 이대로 시간이 끌린다면 너의 하등한 제자들은 죽게 될 테니 잠시 내게 몸을 빌려주면 내가 이 장막을 깨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확실히 스쿠나라면 자신과 다른 주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장막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몸의 주도권을 잠시 넘겨줬죠. 스쿠나는 곧바로 자신의 주력을 이용해 장막을 깨트린 뒤 고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여러 명의 주저사가 있었기에 그들의 앞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뛰어난 술사들이었고 그 주저사들은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고조의 실력을 봐보자며 덤벼들었죠. 그의 스쿠나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카이를 시전해 그 주저사들의 사지를 순식간에 베어버렸고 감히 이 몸이 있는데 누가 최강이라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 주저사들은 죽어가며 내가 고조 사토루 아니냐고 묻자 스쿠나는 그들에게 나는 고조 사토루가 아니라고 최강의 술사는 바로 나라고 했죠. 그러자 주저사들은 저 자식 너무 강하다 보니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강한 주력을 포착해 하늘 위로 올라갔고 멀리에서 특급 주령 하나미가 보이자 하나미를 향해 카이를 날려 몸을 베어버렸죠. 하나미는 분명히 켄자쿠가 장막은 꽤 오래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벌써 깨지고 고조가 왔다는 것에 놀라며 일단 이곳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고 주력을 모아 엄청난 규모의 푸가를 시전했는데 그 순간 고조가 뭐하는 짓이냐고 몸의 주도권을 다시 뺏었고 스쿠나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 녀석은 지금 그 공격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는 걸 간파했다고 했죠. 스쿠나는 몸의 주도권을 가져간 김에 수많은 술사들을 죽여 고조를 엿먹이려고 했는데 빠르게 간파당하는 바람에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하나미는 무사히 빤스런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천년 전부터 활동해왔던 주저사로 다른 사람의 몸을 차지해 그 술사의 능력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죠. 그는 스쿠나에게 살해당했던 게토의 몸에 들어간 상태였고 그의 목적은 텐겐을 모든 인간과 동화시켜 진화된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위해 스쿠나의 주력을 나누어 주물로 만들었었고 스쿠나를 부활시켜 이 세상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금지된 비술로 주령을 한 단계 진화시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저번에 고조를 공격했던 조오고 그리고 하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급 주령 마이토가 혼란에 빠진 주술고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목적은 바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훔쳐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켄자쿠에게 돌아오게 된 마이토는 주술고전 안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켄자쿠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당황한 뒤 그러고 보니 고전의 장막도 금방 깨진 걸 보면 이 모든 걸 예측한 느낌이었다며 설마 자신과 내통한 교토 고전의 메카마루가 배신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켄자쿠는 메카마루의 본체가 있는 곳에 찾아갔고 메카마루는 자신은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죠. 켄자쿠는 배신자가 또 배신을 하는 건 흔한 일이니 이상할 건 없다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처리하라는 손짓을 하자 메카마루는 순순히 죽어줄 줄 아느냐며 자신의 로봇에 탑승을 했죠. 그때 이타도리가 빠르게 뛰어가 그 로봇을 흑섬으로 가격했고 메카마루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넘어졌죠. 메카마루가 다시 일어나 주력포를 시전했는데 그 순간 이타도리는 적혈조술 천혈을 시전해 메카마루가 주력포를 다 모으기 전에 몸통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 관통력은 기갑 안에 있던 본체의 폭부까지 뚫어버렸는데
메카마루는 자신의 학교에 카모 가문이 학생이 있었기에 저건 카모 가문이 상전 술식이라는 걸 알았고 어째서 처음 보는 녀석이 그 기술을 쓰는 거냐며 당황했죠. 이타도리는 그 뒤 메카마루 쪽에 손을 뻗자 메카마루의 뚫린 복부에서 피가 가시처럼 뽑혀나오며 메카마루의 본체를 마치 가시에 찔린 고슴도치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메카마루는 엄청난 괴물술사가 나타났다는 걸 깨달아 이런 녀석과 싸워야 하는 교토 고전의 학생들을 걱정하며 결국에 숨을 거두게 되었죠. 켄자쿠는 이타도리에게 그 능력을 벌써 자유자재로 쓰다니 역시 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칭찬했죠. 사실 이타도리는 켄자쿠가 스쿠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 직접 만든 인물이었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키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어째선지 곧바로 흡수가 되지 않았고 고주의 방해로 인해 손가락을 뱉어내게 되자 이미 다른 곳에서 스쿠나가 깨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켄자쿠는 이타도리의 몸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타도리의 몸은 스쿠나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설계되었다 보니 온갖 저주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켄자쿠는 이타도리의 몸에 각종 저주의 술식을 집어넣어 강화시켰죠. 이런 이타도리의 몸에 스쿠나의 손가락까지 흡수시켰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타도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자 켄자쿠는 과거의 술사인 스쿠나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녀석을 스쿠나보다 더 강한 술사로 만들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켄자쿠는 가장 눈에 가시인 고조를 봉인시키기 위해 시부야역에 거대한 장막을 펼쳐놓은 뒤 시민들을 위협했죠. 특급 주령들과 주저사들은 고조를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며 대기를 했고 고조는 주술계 상층부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시부야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주령들이 보였고 고조는 함부로 공격을 강행할 수가 없었죠. 그때 내면의 스쿠나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라면 내가 이번에 저 녀석들을 모두 쓸어줄 테니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고조는 내 녀석이 필요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얌전히 잠이나 자던가 닥치고 구경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이 세상에 절대라는 말은 없다며 씩 미소를 지었고 고조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주령들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고조의 몸 안에서 스쿠나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원작의 주인공인 이타도리 유지에게 새로운 설정을 붙여 강력한 빌런 역할을 부여해봤습니다. 기존의 이타도리에 대한 설정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켄자쿠의 비장의 무기로 활용하는 이 설정은 아무래도 마왕님 폼이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솔직히 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시나리오가 쭉 연재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은 퇴장.さようなら。